뼈에 대한 탐구 생활 에피소드 1으로 뼈가 부실할 때 생기는 증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뼈가 부실할 때 생기는 증상, 보통 골다공증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척추 압박골절이라든지 손목골절만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골절 자체가 생기기 전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손잡이 돌리기도 힘드네, 뼈가 부실하다는 신호 3가지. 그래서 의학신문에 기재된 건데요. 내용 3가지 보시면 손잡이를 돌리기 힘겨워지고, 그리고 손톱이 잘 부서지고, 그리고 잇몸이 약해진 증상이 있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닫이 문도 있고 미닫이 문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악력을 써서 손을 돌리는, 손잡이를 돌리는 그런 행동 자체가 힘들어질 경우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악력과 골밀도 사이에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꽤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근육이 약해졌거나 몸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손잡이를 당기기도 어려울 수 있게 되는데요. 문당 서울대 정형외과 팀에서 손아귀 힘, 그러니까 악력이 강할수록 손목뼈의 골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악력과 골밀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리는 힘 자체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손톱이 잘 부서진다. 아기들이 손을 보통 뜯거나 성인도 이렇게 물어뜯는 습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외에 손톱 자체가 크게 외력을 받지 않는데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손톱 자체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건강 신호 자체가 이상 신호가 생겼다, 뼈가 약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손톱에 콜라겐 수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이제 뼈의 콜라겐 수치도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뼈를 형성하는 칼슘이 부족하다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뼈 건강 원한다면 이제 저분적 콜라겐,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근력과 더불어 뼈 건강을 챙기려면 콜라겐, 이렇게 손톱 건강을 통해서 그 뼈에 대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이 약해졌다. 보통 치주질환이 있게 되면 이제 잇몸에 피가 나고 하는데, 이런 증상 자체, 턱뼈 자체가 치아를 지탱해 주는 그 힘인데, 이 뼈가 약해지면 잇몸에 이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그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치아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잇몸이 약해졌다는 것 자체가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구강의 병변이 생기면은 뼈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3가지 증상, 보통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이런 증상 보일 수 있긴 한데, 뼈 건강에 관련있는 손잡이 돌리기 힘들고 손톱이 잘 부서지고 잇몸이 약해지면은 골다공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되게 좀 어려운 질병이고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먼저 보시면은 골다공증, 골밀도가 감소돼서 뼈가 약화되어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병태, 그러니까 뼈 자체에 공기 자체가 많이 침투해가지고 그 밀도 자체가 낮아지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타입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원발성, 2차성, 특발성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이 이제 원발성 골다공증인 것이죠.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의 95% 이상이 원발성 골다공증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는데, 이 골다공증 원인 자체가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성 호르몬 자체가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뼈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뼈 파괴가 증가되고 빠른 뼈 손실이 유발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낮게 됨으로써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보시면은 자궁에 대한 증상, 질에 대한 그런 점막 보호 기능이 있지만 뼈에 대한 골 밀도를 높이는 영향도 이렇게 있으니까 에스트로겐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은 여성의 골다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 95% 이상 이 여성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은 좀 다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한 5% 미만이고 남성 같은 경우가 20% 정도의 2차성 골다공증에 해당합니다. 병변 같은 경우 주로 내과적인 질환인데, 만성 콩팥 질환, 그리고 호르몬 질환, 보면 이제 쿠싱병, 그리고 갑상선 관련된 병증과 당뇨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암 가운데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등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섭취가 많이 심하거나 그리고 카페인 섭취,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2차성 골다공증 원인, 여기 2018년도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보면 내과 질환의 당뇨병,
갑상선기능 항진증, 갑상 중독증, 그리고 비타민 D 결핍과 약물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등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런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암 가운데 다발성 골수종이란 병이 있는데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발성 골다공증입니다. 이는 원인 미상의 그런 골다공증인데 호르몬 수치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데 뼈가 쇠약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50세 미만의 남성, 그리고 폐경 이전의 여성, 그리고 소아 청소년에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특발성 골다공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증상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골다공증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처음에는 골다공증은 어떤 증상도 야기하지 않는데 대부분 뼈가 부러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인은 골다공증이 있을 법한 그런 걸 예견해 주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척추가 압박골절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흔한 유형의 골다공증 골절이고, 특히나 등,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해서 보행할 때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척추골절은 그래서 큰 충격 없이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증상이 발생되는데, 초기 자가 진단하는 그런 증상 보면은 일어설 때 통증이 느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가슴 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등 가벼운 움직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 삼킬 때도 통증이 있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그런 초기 증상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환자분들 연세가 있으시면은 보통 디스크 증상과 조금 혼동될 수도 있긴 한데, 연세가 5, 60대선 골다공증이 이제 시작될 시기에 이런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디스크로 무조건 진단하지 말고 골다공증성 골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골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부러진 부위가 허리가 제일 많지만 아랫팔, 그러니까 대퇴골 골절도 많이 생기거든요.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척추 그리고 대퇴 전장암 골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1년 이내 사망률도 15%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골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진단 보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게 덱사 검사인데 척추와 고관절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이 덱사 검사를 스캐닝하고 일반 사람이 직접 그 외형을 테두리 하면서 수치 자체가 오류도가 좀 높았는데, 최근에는 기계가 그걸 다 측정하면서 오류도를 좀 낮추긴 했는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척추와 골반의 그런 덱사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점수 T스코어를 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검사죠.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도 이제 중요한데, 보시면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30 정도,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이 골다공증의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의 충분치 정도고,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되면은 비타민 D 결핍, 하지만 1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 아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고 남성 같은 경우 20% 정도 되는데, 이 골다공증 원인들,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시면 이 골다공증의 치료 지침이 있는 건데, 혈액 검사, 간 기능, 그리고 갑상선 검사, 소변의 비타민 D 수치를 보는 거,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와 무갑상선 호르몬 수치, 그리고 쿠싱 증후군, 그리고 빈혈 같은 걸 의심해 볼 때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아까 다발성 골수종일 때도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에 대한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진단은 이렇고, 이제 예방이죠. 제일 중요한 예방. 위험 관리를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2차성 골다공증 중에 많이 있는 게 흡연, 그리고 음주, 카페인인데, 이런 금연, 그리고 커피 양을 좀 줄이고 하루에 한 3잔 미만으로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줄이시는 것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보통 칼슘과 비타민 D를 따로따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칼슘 섭취 자체만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고칼슘 혈증 같은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웬만하면은 식품을 좀 권유드리고, 만약 드신다면은 용량이 정해져 있는 하루에 한 500ml 정도 해서 비타민 D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제를 매일 드시는 것이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에 대한 처방은 좀 자제하는 거 좋고, 식품을 권유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부하 운동.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이를 통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데 관절 자체에 무리가 될 수 있게 계단을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나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